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음파의 어떤 이제 물리적 운동 특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 여기 이제 제목에 이제 표시된 것처럼 리플렉션, 리플렉션, 디플렉션, 인터피어런스 이렇게 이제 보통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요. 영어 스페링이나 발음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은 거의 이제 뭐 발음도 비슷하고요. 디프렉션, 그다음에 인터페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플렉션은 반사, 리프렉션은 굴절, 디프렉션은 회절, 인터피어런스는 간섭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중에 리프렉션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이제 벽이나 이제 철판 뭐 이제 음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사운드 베리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이제 입사된 음이 튕겨져 나오는 거를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검은 실선은 웨이브 프론트, 그래서 이제 파면이라고 하고요. 음의 이제 각 입자의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어놓은 가상의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고요. 이 빨간 화살표는 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사운드 레이, 음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된 음이 이제 어떤 사운드 베리어에 어, 튕겨져 나오는 거를 리프렉션 됐다라고 합니다. 반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운동 특성이 있고요. 이제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러한 입사된 음이 이와 같이 이제 반사도 되지만 리프렉션도 되지만 옵섭션 후음도 되고 이제 음이 이 벽체를 사운드 베리어를 통과해서 투과도 됩니다. 트랜스미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MVH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옵섭션이나 후음이나 차음, 그다음에 이제 뭐 흡음재, 차음재 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리프렉션, 음의 반사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성인 리프렉션,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이 이제 전달되면서 좀 꺾인다는 얘기인데 좌측 상단 그림을 보시면은 매질이 이렇게 이제 틀려요. 여기서는 이제 공기에서 물로 이제 음이 전달될 때의 예를 표시한 건데요. 어, 공기의 매질하고 물의 매질은 이제 그 물의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음속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는 음속이 더 빠르게 되죠. 이런 이제 매질의 이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입사된 음이 꺾여 들어가는 것을 굴절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속과 그때 이제 꺾이지는 세타 각도의 관계식은 이러한 관계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굴절들이 이제 음의 굴절들이 이런 매질의 이제 변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측 그림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음이 굴절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좌측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우측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어, 풍, 풍향이 이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와 같이 아래로 이제 음선이 향하게 돼서 여기 이제 어, 아기
어린이가 잘 듣게 되고요. 일종의 이제 스피커 갖고로 얘기해도 음선이 이렇게 이제 바람에 이제 어, 상향이 되게 돼서 여기 이제 어린이한테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자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음이 굴절이 돼서 그렇다. 리프렉션이 돼서 그렇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굴절 현상이 이와 같이 이제 밤과 낮에 어떤 음선이 틀려지는 것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린이가 음선이 이렇게 아래로 쏠리게 돼서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평상시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밤에는 뭐 멀리서 얘기해도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면은 이제 콜드에어가 되고 저기 하늘 지상 위에는 웜에어가 돼서 웜에어에서는 공기 속도가 이제 음의 속도가 더 빠르게 되고 이제 쿨에어를 이루는 이제 지면에서는 이제 속도가 음속이 낮아져서 이러한 음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더 잘 들린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러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이제 낮에는 이제 지면이 이제 해를 쬐기 때문에 지면 쪽에 이제 웜 에어가 형성되고 이제 하늘 쪽에는 콜드 에어, 쿨 에어가 이제 형성이 돼서 웜 에어 쪽이 이제 음속이 더 빠르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지상으로 이제 어, 이와 같이 상향으로 음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낮에는 멀리 뭐 얘기를 해도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밤 대비해서 낮에 더 이제 잘 들을 수 없는 현상을 우리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굴절이라 하면은 어떤 매질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제 음이 굴절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특성인 디프렉션, 회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절은 이제 어, 어떤 오프닝 갭을 통해서 음파가 이제 펼쳐 퍼져 나가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음선의 방향이 이제 변화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좌측 상단 그림은 이제 여기 평면파처럼 음선이 이렇게 이제 어,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면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에 이제 이제 어떤 어, 블로커가 있으면은 베리어가 있고 어떤 갭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전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고 어, 파면도 이렇게 구형 파면으로 형성되는 거를 이제 회절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이런 현상을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갭이 있을 때 요 앞에만 잘 들리는 물론 잘 들리죠. 근데 이제 여기 가에서도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디프렉션 회절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프렉션 현상은 이제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이겐스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파면이 있으면은 파면의 각 분자들은 이제 각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이제 포인트별로 어, 어떤 요거를 이제 웨이브 리시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웨이브 리시이어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 소스처럼 구형파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져 나가다가 이제 각 포인트들의 이제 구형파들의 접선들이 이제 또 만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또 파면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면을 형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파나 구형파나 이제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이제 기존에 이제 디프렉션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어떤 갭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어떤 웨이브릿이 이제 구형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구형파를 형성해서 가해까지 방향이 전방향으로 이렇게 전달돼 나갈 수 있다. 요거를 디프렉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회절이 일어난다, 디프렉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음파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물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물뿐만 아니라 뭐 빛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전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도 이렇게 이제 여기 어 이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면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이러한 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구형파로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현상이 있고요. 요 우측 그림은 이제 실제 이제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닷가에 어떤 여기에 어, 갭이 있을 경우에 여기 이제 평면파처럼 이제 파도가 치던 것이 이렇게 구형파처럼 물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음의 이제 디프렉션 회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의 이제 네 번째 어떤 물리적 운동 특성인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면은 이제 간섭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현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그다음에 이제 데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해서 어떤 A 음파와 B 음파가 있을 때 이제 어떤 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인파를 보시면은 사인파의 이제 각도가 처음서부터 이제 쭉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페이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둠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이제 큰 파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됐다라고 하고요. 이제 어, 보강 간섭이라고 이제 뭐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constructive interfer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우측 그림은 이제 A형 A의 음파와 B의 음파가 out of phase 됐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90도인데 여기는 플러스 90도고 어, 어, 거꾸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180도 뒤집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A 음하고 B 음을 합했을 때 거의 음이 이제 소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destructive interferenc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destructive interference 현상을 이용해서 요즘에 이제 active noise control ANC, active noise control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이제 뭐 차량의 실내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차에서 A음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음과 역위상의 음을 발생시켜서 음을 소거하는 기술을 ANC라고 하거든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이러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제어 대책이 요즘에 이제 나오는 새로운 차들은 이제 좀 많이 실제 양산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현상을 이용해서 그런 ANC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파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좌측에 이제 어떤 물결의 파형을 봐도 여기 보면은 이쪽 부위는 이제 컨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가 돼서 이제 파도가 크게 형성이 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포인트 소스가 두 개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뭐 보트가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리 두 마리가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것을 자연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파도가 높은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 파도가 낮은 두 개의 이제 음파가 간섭이 돼서 데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돼서 여기는 이제 파도가 낮은 이런 현상을 물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인터페어런스 현상이 이제 비트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비트라는 게 이제 웅웅웅 하는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A 음과 B 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주파수 차이가 20Hz 미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차이가 굉장히 적었을 때 이 두 음이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본 파형은 있는데 이렇게 큰 프락션을 형성해서 웅웅웅 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 두 음을 합치게 되면은 이런 컨스트럭티브가 되고 이제 여기 골은 데스트럭티브가 돼서 웅웅웅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실제 뭐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모타가 두 개 달린 제품이 있다. 거기에 이제 주파수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떤 음이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비트 주파수는 보통 이제 A의 B의 주파수 각 차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A는 103이었고 B는 100이었다. 그러면 이제 3Hz로 이제 비트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3Hz라 하면은 1초에 3번 웅웅웅 이렇게 이제 1초에 3번 나타나는 현상을 그 3Hz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 현상이 실제 뭐 차량을 개발하거나 여러 제품을 개발할 때 가끔 나오는 현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의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인터피어런스 현상은 스탠딩 웨이브라는 정제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건축 음향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어떤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어떤 음파가 이렇게 이제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막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 첫 번째 퍼스트 모드는 이렇게, 두 번째 세컨드 모드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서드 포스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은 음이 이제 낮아졌다가 이렇게 걸어가면 높아졌다가 음이 낮아지는. 그래서 음파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현상이 느껴지는 거를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주파수가 이제 요 실내 공간과 매칭이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고, 여기서 이제 뭐 입사됐다 반사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음이 전파됐다가 반사되면서 이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들어보면은 이렇게 좀 음이 커지다가 줄어들다가 커지다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도 항상 그 느낌 그대로 이런 파형 형태의 앰플리티드를 갖게 되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실내 건축에서는 뭐 이제 이 벽면체를 이렇게 맛보기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커튼도 달고 뭐 이렇게 이제 블로커를 대각선으로 설치하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건축 음향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개선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음파의 이제 어떤 물리적 운동 특성, 어,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어, 음영학을 공부하면서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현상들이 이제 본 그림에서 보는 도플러 이펙트하고 소닉 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계와 기계체와 이제 음의 이제 어떤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이펙트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플러 효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앰뷸런스가 뭐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있을 때는 어떤 음의 높이가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의 이제 주파수가 높다 그러죠. 하이 프리퀀시로 이렇게 들리게 되고 이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주파수가 더 낮게 원래 이제 차가 갖고 있는 주파수보다 더 낮게 들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플러 이펙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 요 차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주파수가 정차돼 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식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차가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어떤 파장과 주파수와 속도의 관계에 있어서 차속이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경우에 이 주파수가 이렇게 이제 높게 되는 겁니다. 아, 파장이 이제 줄게 되죠. 이제 이 차속에 의해서. 그래서 이 파장이 주니까 이제 주파수는 더 높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이펙트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닉 붐 현상은 이 그림과 같이 어떤 비행체 전투기가 어떤 어, 마의 속도로 진입할 때 마의 속도라 하면은 음속의 속도를 마라고 그래요. 마 넘버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속은 340m/s인데 킬로미터 퍼 하로 환산하게 되면은 1200km 정도 되는 빠른 속도거든요.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 순간에 쾅 하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 신문 기사에서 봤겠지만 어디 이제 뭐 대전 지역에서 어떤 쾅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게 원인 불명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닉 붐이었다. 이런 기사를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소닉 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뭐 참고적으로 아시면 음향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많은 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